나는 놀러 온 것이 아니다. 승리와 우승을 위해 왔다. 손흥민이 2025년 8월 LAFC 입단식에서 뱉은 말입니다. 그날 미국 축구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일대 사건은 손흥민의 이 한마디에 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MLS는 월드 클래스들을 수없이 영입해왔지만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5번의 챔스 우승을 한 가레스 베일은 LAFC에 입단했지만 축구와 골프가 더 우선이었던 선수였습니다.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 은퇴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스트라이커 올리비에 지루 역시 역대급 실패작이 되며 1년도 있지 못하고 다시 유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LAFC 구단은 물밑 작업 끝에 토트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손흥민이 폼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유럽 언론들의 평가는 결국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활약은 단 80일 만에 MLS 역사를 뒤흔드는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MLS 입성 단 3개월, 공식전 12경기에서 10골 4도움, 정규리그 10경기 9골 3도움, 플레이오프 2경기 1골 1도움,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라는 경이적인 기록입니다. LAFC는 이런 손흥민을 위해 맞춤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구단 영양사 코너 스펜스는 LAFC의 방식을 강요하는 대신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 성공했던 유럽 루틴을 그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유럽 영양팀과 직접 소통하며 식단을 조율한다고 했습니다. 그 식단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기 전날 아침으로 팬케이크, 와플, 프렌치 토스트에 시럽을 듬뿍 권장한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경기 막판 스프린트를 위한 탄수화물 최대치 로딩입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원 속에 손흥민의 목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MLS컵을 들어올리기까지 단 3번의 승리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우승의 첫 번째 걸림돌은 확정된 8강 상대, 바로 밴쿠버 화이트캡스라는 팀입니다. 캐나다 밴쿠버를 연고로 하며 한국인들도 모를 리 없는 곳입니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 한인 교민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로 약 8만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강자로 군림해왔습니다. 과거 한국 선수들도 꽤 뛰었던 익숙한 팀입니다. 초롱이 이영표가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불태우며 팀의 레전드로 인정받았고, 황인범 역시 이곳을 거쳐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올 시즌 밴쿠버는 LAFC보다 순위가 앞선 서부 2위입니다. 본래도 LAFC보다 성적이 좋았지만 놀랍게도 LA가 손흥민을 영입할 때 밴쿠버는 토마스 뮬러를 영입하면서 경쟁 구도에 불을 지폈습니다. 뮬러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밀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만 뛰며 12번의 리그 우승, 2번의 챔스 우승,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로 2014년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독일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 밀러가 밴쿠버 합류 이후 단 15경기에서 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2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대결은 MLS에서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손흥민 대 메시의 대결 구도 전에 손흥민 대 밀러의 격돌에 미국 전역의 관심이 엄청납니다. 이건 단순한 분위기만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 일정이 공개된 후 티켓 판매량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본래 밴쿠버는 평균 관중이 27,000명, MLS에서 7위권의 무난한 팀입니다. 하지만 밴쿠버 구단은 경우에 따라 경기장을 확장시켜 최대 55,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의 8강전 단판 승부. 이 경기 하나만으로 밴쿠버는 평균 관중의 200%를 넘겨버리는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관중이 들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경기가 아직 2주나 남았는데도 벌써 5만여 석이 들어찼습니다. 지난 5월 메시와의 경기에서 5만 3천여 관중이 들어찼는데 손흥민이 온다는 소식 하나에 이 기록은 가뿐히 뛰어넘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밴쿠버 구단은 이례적으로 임원 긴급 소집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 경기에 사활을 걸게 되었습니다. 밴쿠버는 MLS 우승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팀입니다. 2015년 캐나다 챔피언십 우승이 전부죠. 몰러를 영입하면서 LAFC를 넘고 우승을 노렸지만 하필 손흥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밴쿠버는 수비가 강한 팀입니다. 전문가들도 손흥민 부안가의 최고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강하다는 오스틴도 사실점으로 초토화를 당했습니다. 이미 다른 팀들도 경기마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축구 전문가 알렉시 랄라스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양팀의 실력 차이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영향력이 경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MLS는 손흥민 대 메시의 결승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밴쿠버는 그 시나리오의 희생양이다. 나는 이번 8강전에서
LAFC에게 유리한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99% 확신한다. 실제로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심판의 황당한 판정들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례적으로 인상을 쓰고 심판에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2달 전 MLS 사무국이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50 논란이 거세지자 리그 최초로 심판캠을 긴급 도입하는 총극까지 벌였습니다. 당시에도 심판들이 손흥민의 주파수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포체티노의 명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밴쿠버 팬들은 벌써부터 심판 음모론에 떨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이제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폭발적인 흥행 뒤에는 밴쿠버 구단주의 폭탄 발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밴쿠버 구단주는 스포츠넷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티켓 대박에 대해 기쁘지만 동시에 후회한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본래 밴쿠버에서도 노렸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구단주는 우리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20분짜리 홍보 영상과 이영표의 추천서까지 준비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액을 약속했지만 손흥민은 캐나다가 아닌 미국 LA를 선택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포함 유럽팀들과 사우디 그리고 뉴욕에서도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선택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뽐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인이 가장 많은 LA를 선택한 것입니다. 손흥민은 LA 입단 3개월 만에 LA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아이콘이었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LA 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빌 플라슈케는 칼럼에서 손흥민은 베컴이나 질라탄 같은 용병이 아니다. 손흥민은 LA의 새로운 맘바다.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 이 도시가 보지 못했던 승리에 대한 킬러 본능을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다. 라며 LA의 새로운 전설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손흥민 대 메시의 결승전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2연승으로 8강에 안착할 동안 메시의 마이애미는 내슈빌의 1승 1패로 단두대 3차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주축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가 3차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2차전 도중 상대 선수를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찬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수아레스는 이미 지난 9월에도 상대 목덜미를 잡고 보안요원 얼굴에 침을 뱉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핵이빨 사건은 말할 것도 없죠. 손흥민이 1차전 더티 플레이를 실력으로 복수하고 경기 후 산체스를 안아주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인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메시의 마이애미는 2차전 패배 직후 손흥민이 4대1 대승을 거둔 소식을 라커룸에서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매체 TYC 스포츠는 메시가 그 소식을 듣고 굳은 표정으로 도스 플레스라고 혼잣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부 듀오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가진 손흥민과 달리 메시는 원맨팀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두 월드 클래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진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